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한마디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단호한 목소리로 전한 이 말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낸 선언이었습니다. 실제로 국무회의 직후 여러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공무원들이 즉시 움직였다는 증언들이 이어졌습니다. 동네 하수구 뚜껑 열어 청소하고 가더라. 구청에서 청소차 돌고 배수로 점검하는 거 처음 봤다. 같은 이야기들이 속속 올라왔습니다. 현장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변화의 조짐이 느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안전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면 노후 복지 역시 마찬가지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르신들의 삶 역시 정책과 제도의 보호 안에 있어야 하며 그것이 곧 책임 통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병원비에 허덕이는 노인, 폐지를 줍는 어르신, 혼자 지하철역 벤치에서 파스를 붙이며 쉬는 분들까지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겹게 살아야 하는 현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젊었을 땐 그저 열심히 일하고 자식 키우고 살아오셨던 분들이 노년기에 오히려 버거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건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동안 많은 복지제도가 있었지만 현실은 정보 부족과 절차 복잡함이라는 벽 앞에 가로막혀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하나씩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안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안정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바뀌고 있는 복지제도의 핵심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며 꼭 필요한 도움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연금제도에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은 단독 수급자인 경우 최대 34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지만 부부가 동시에 수급할 경우에는 각자의 연금이 감액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받을 때는 각각 27만 원으로 줄어들어 총합이 54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단독 수급자 둘이 받을 수 있는 합산 68만 원에 비해 무려 14만 원이나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68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적은 고령 부부의 실질 수입을 오히려 줄이는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동일한 소득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연금이 줄어드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줄이기로 결정했고 장기적으로는 이 감액 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편이 시행되면 부부가 함께 수급하더라도 각자 30만 6천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결과적으로 부부 기준으로 매달 61만 2천 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과거보다 매월 7만 2천 원, 연간으로는 약 86만 4천 원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향후 감액제도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부부가 단독 수급자 수준인 34만 원씩 받게 되어 매월 총 68만 원, 연간 816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변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어르신들에게는 매달 몇만 원의 차이가 식비, 약가, 교통비 등을 감당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생계 기반이 됩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로, 일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정 금액 이상을 벌면 그만큼 국민연금이 깎이는 구조였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를 위해 조금이라도 일을 하면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불이익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불이익이 사라집니다. 일에서 소득이 생기더라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된 것입니다. 덕분에 어르신들은 일을 하면서도 연금은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연간 최대 300만 원 이상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는 고령층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변화입니다. 의료비 지원도 이전보다 훨씬 강화됩니다. 먼저 치과 치료에서 많은 비용이 드는 임플란트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평생 2개까지만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적용 연령이 60세로 낮아지고 보험이 적용되는 개수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덕분에 치아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도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력이나 관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백내장 수술이나 무릎 관절 수술 같은 경우 기존에는 고급 인공 수정체나 인공관절을 사용하면 환자가 별도로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고급 재료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 치료비 부담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수술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제도도 어르신들에게 더 유리하게 바뀝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흔한 질병인 암, 당뇨,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기존보다 정밀한 항목들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조기 진단은 치료비를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자신의 건강 상태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는 이 변화는 예방 중심의 복지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항목들에 대한 지원도 크게 강화됩니다. 먼저 교통비 지원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지원됩니다. 이로 인해 병원 진료나 모임, 장 보러 가는 이동 비용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이나 휴대전화 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통신비도 지원됩니다. 일정 연령 이상의 어르신에게는 기본 요금에서 일정 금액이 할인되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데이터 요금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역시 한 달 평균 2만 원에서 3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되며, 여름철 겨울철처럼 냉난 방비가 많이 드는 계절에는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약 36만 원까지 아낄 수 있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비 지원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일상을 더욱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생활 필수품을 구입할 때 받을 수 있는 할인 혜택도 훨씬 다양해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개선됩니다. 지정된 마트나 편의점에서 쌀, 라면, 세제, 화장지 같은 기본 생필품을 구매할 때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 전용 할인 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연계해 사용하면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큰 절약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필품 할인 혜택은 단순히 금액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 자주 반복되는 소비 항목에서 꾸준한 지출 절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실제로 매달 몇만 원씩 줄어드는 생활비는 연간으로 따지면 수십만 원에 이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정책 변화는 단순히 정부가 혜택을 늘렸다는 의미를 넘어서 실제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지만 확실한 도움을 주는 조치들입니다. 연금 수령액 증가, 근로소득 불이익 제거, 의료비 경감, 건강검진 확대, 교통비, 통신비, 전기료, 생활필수품 할인까지 더하면 연간 기준으로 어르신 가구당 최소 5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알아야 받을 수 있고 찾아야 누릴 수 있다는 복지의 벽이 높았다면 이제는 누구나 자연스럽게 누릴 수 있도록 바뀌어 가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제도를 정확히 알고 본인과 주변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챙기는 것입니다. 정부의 변화는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민의 삶, 특히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인 어르신들의 삶을 지키고자 하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이 변화가 단기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삶의 질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도를 안다 해서 그치지 않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고 주변의 어르신들에게 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이 혜택은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복지를 챙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고 이웃끼리 정보를 나누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복지 사각지대는 훨씬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후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도달하는 시기입니다. 지금 정책을 제대로 알아두는 것은 결국 미래의 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정책이 단지 뉴스 속의 숫자나 슬로건이 아니라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라서 못 받았다는 일이 없도록 나 자신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책은 삶을 바꾸기 위한 시작일 뿐 그 혜택을 실현하는 힘은 결국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여유 있고 따뜻한 하루를 누릴 수 있길 바라며 그 변화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품격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